아버지, 이게 무슨 꼴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이명자입니다. 3년 전 아버지가 혼자가 외롭다며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죠. 처음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구나 안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된 CCTV 속 아버지는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날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의 가을 오후 황금빛 석양이 베란다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명자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돌아와 늘 그렇듯 피곤한 몸을 소파에 맡겼습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분주하기만 했죠. 아침엔 중학생 아들을 챙기고 낮엔 학교에서 각종 업무에 치이고 저녁엔 집안일까지 해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달력을 보니 아버지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두어 번 벨소리가 울리면 바로 받으시던 아버지였는데 이상하게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 명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어딘가 흐릿했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목소리가 또렷하고 유쾌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제가 갈게요. 아니다, 명자야. 바쁘지. 오지 마라. 왜요? 아프세요? 집 정리도 안 됐고. 그냥 괜찮다. 명자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더구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운 없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럼 영상통화라도 해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아, 그건 휴대폰이 고장났어. 영상이 안 돼. 핑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명자는 속으로 의아해했죠. 작년에 새로 바꿔드린 휴대폰이 벌써 고장났을 리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평소 기계 다루는 걸 좋아하셔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꽤 능숙하셨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도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서 말이다. 좋은 분 만났어. 최말순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15살 어려. 그분도 혼자 사시거든. 당시 명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조금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적적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구나 새어머니 될 분이 아버지를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버지께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새어머니가 이런저런 음식을 해주신다는 이야기, 함께 산책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명자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버지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처음엔 신혼생활에 바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어떠세요? 물어보면 좋아하시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셨고 같이 나가세요? 하고 물으면 집에서 쉬는 게 좋아하시며 얼버무리셨습니다. 오늘 전화통화는 그런 변화의 절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아니면 새어머니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75세의 나이에 재혼하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적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힘없는 목소리, 만나기를 거부하는 태도, 영상 통화까지 피하려는 모습, 모든 게 평소의 아버지답지 않았거든요.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내일 당장 아버지 댁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명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밤새 커져만 갔거든요. 아버지 댁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이 오실까 해서였죠.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빈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동네였죠. 명자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길로 학교를 다녔고 저 모퉁이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곤 했었죠.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화분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놓인 고추며 상추며 온갖 채소들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 없는데.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누르자 그제야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새어머니 최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명자는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명자예요. 아버지 안 계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릴 기미가 없었거든요. 한참 후에야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그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명자구나. 아버지는 지금 병원 갔어. 병원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 오늘은 늦게 올 거야. 말순의 말투에서 존댓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명자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명자는 당황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안 돼.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다음에 미리 말하고 와. 하지만 어머니. 야,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명자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어제 전화 받으실 때 목소리가 이상해서. 멀쩡해. 늙으니까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갖고 난리야. 너도 할 일 없어?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명자가 귀찮은 존재라는 듯이 말이죠. 그럼 언제 오면 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해. 괜히 와서 아버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전화로만 안부 확인해. 명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친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친딸이면 뭐 어때? 지금 이 집 살림하는 사람은 나야.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말순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자는 문 앞에서 어이가 없어 한참을 서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여기서 더 시끄럽게 굴면 경비실에 신고할 거야. 명자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김 사장님께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명자야. 오랜만이네. 아버지 뵈러 왔나? 김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곧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이재근 어르신 얼굴이 거의 안 보여. 전에는 매일 아침 산책하시면서 우리 가게도 들르시고 그랬는데 벌써 2달째 안 보이시더라고. 2달째요? 응. 처음엔 감기라도 걸리셨나 했는데 너무 오래 안 보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 새어머니 분한테 물어봐도 몸이 안 좋다고만 하고 명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 많이 아프신 것 같던가요? 그게 한번 창문 너머로 잠깐 보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 살이 쭉 빠지시고 얼굴도 누렇게 떴고 깜짝 놀랐어. 그 정도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새어머니 분이야.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얼굴이 싹 변해.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면서 화를 내더라고.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말순이 보인 태도와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김 사장님, 정말 이상한 게 많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그 집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고등학교 동창 박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잘 알 것 같았거든요. 경자야, 나 명자야. 급한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명자는 오늘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 말순의 돌변한 태도, 동네 사람들의 우려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명자야, 그거 심상치 않은데? 내가 일하면서 비슷한 케이스 많이 봤어. 노인학대일 가능성이 높아. 노인학대라니. 특히 재혼한 경우에 많이 일어나. 재산 목적이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어. 명자야,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어.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자야, 내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일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자. 내가 요양보호사 신분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 명자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험에 처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후 명자는 직장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경자는 오늘 요양보호사 신분으로 아버지 댁을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구청에서 독거노인 건강체크 서비스를 한다며 거짓말을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경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큰일이야. 지금 당장 만나자. 경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급히 조퇴를 내고 경자와 만났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경자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아버지. 정말 심각해. 내가 찍은 사진부터 봐. 경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에서 명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버지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1년 전에 건강하고 통통하셨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야? 응. 처음엔 나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분명히 아버지 맞더라고. 경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내가 몰래 녹음한 거야. 녹음기에서 들려온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약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없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제발 좀, 나 좀 꺼내줘요. 명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물 좀, 배고파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아버지, 명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순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경자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명자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직접 본 걸 말해줄게.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게 그 새어머니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 차가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뭐하러 왔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구청에서 나왔다고 독거노인 건강체크 서비스라고 했더니 우리 집은 독거노인이 아니다. 부부가 산다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들어갔어? 내가 그래도 7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우겨서 겨우 들어갔는데. 명자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했어. 경자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한데 아버지가 계신 방만 완전히 다르더라. 어둡고 습하고 마치 창고 같았어. 그리고 아버지는 어떠셨어? 의자에 묶여 있었어. 뭐라고? 끈으로 묶인 건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 계셨는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같았어. 다리에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 그러다가 내가 명자 친구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리시면서. 경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말해줘. 명자에게 말해줘.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명자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새어머니가 들어오더라고.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뭐 하는 거냐, 검진은 다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가면서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더라고. 뭐라고? 입 닥치고 있어.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오늘 밤 밥 없어라고 하더라. 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랬어? 그뿐만 아니야. 나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오지 마라. 여기 아무 문제 없다. 괜히 소문 내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위협까지 했다고? 응.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 근데 명자야, 진짜 심각해. 이건 단순한 노인학대가 아니라. 뭐야? 살인 미수일 수도 있어. 아버지가 완전히 감금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경자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썩은 냄새 같은. 그리고 아버지 방 구석에 약병들이 잔뜩 있더라고. 약병? 응. 근데 그게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것들이었어. 라벨이 다 뜯어져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명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자야,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 사진이랑 녹음은 있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헛소리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 해. 아버지가 죽으실 수도 있어. 그때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명자. 오늘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더라.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 보내지 마. 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어. 괜히 소동 피우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닥쳐. 그리고 당분간 이 집에 오지도 마. 아버지가 내가 오는 것도 싫어해. 그런 말씀 하실 리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던데 효도는 멀리서 하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어요. 경자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장 경찰서 가자. 명자야, 정말 확실해? 확실해. 우리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죽어가고 있어. 내가 지켜야 해.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명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담당 강형사는 친절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했거든요. 신고 접수는 하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로는 즉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아버지가 죽어야 움직이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강형사의 말에 명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명자는 경자와 함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소형 CCTV를 사기 위해서였죠. 아저씨, 아무도 모르게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 있나요? 있긴 한데. 이거 불법 촬영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아버지 집에 설치하는 건데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안전 확인용이에요. 전자상가 아저씨는 담배갑만 한 크기의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배터리로 일주일 정도 작동하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좋네요. 이걸로 하죠. 카메라를 산 후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자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몰래 설치하기로 했죠. 수요일 오전 경자는 이번에는 생활복지사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욱 경계했어요. 또 왔네? 저번에 안 온다고 했잖아. 지난번엔 죄송합니다. 명함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복지사로 업무 차원에서 왔는데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때문에. 필요 없어. 우리는 지원 받을 거 없어. 그래도 법적으로 안내해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안내가 안 되면 다른 분들과 함께 다시 와야 해요. 경자는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말순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지만 내내 감시하듯 따라다녔어요.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잠들어 계셔. 몸이 안 좋으니까 깨우지 마. 하지만 경자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있다는 증거였죠. 그럼 간단히 서류만 놓고 가겠습니다. 경자는 말순이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아버지 방 근처 선반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말순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말순의 차가운 배웅을 받으며 경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명자와 경자는 매일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지만 사흘째 되는 날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명자야, 이거 봐. 경자가 급히 명자를 불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순이 아버지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서더니 작은 주사기를 꺼냈어요. 뭐야, 저게 뭐야? 수면제 주사인 것 같아. 봐봐, 아버지가 저항하려고 하시잖아. 영상 속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 했지만
말순이 강제로 목에 주사를 놨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어요. 이 미친 여자가, 명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말순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더니 아버지 입에 억지로 부어 넣었어요. 저게 뭐야? 물 같은데. 아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아. 영상을 자세히 보니 말순이 부어 넣는 건 물이 아니라 액체 영양제였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억지로 말이죠. 저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말순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응, 나야. 잘 되어가고 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뭐가 다 됐다는 거야? 저 양반, 이제 정신도 제대로 못 차려. 약을 계속 먹이니까 완전히 바보가 됐어. 명자와 경자는 서로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재산 정리는 거의 끝났어.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넘어왔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재산을 노린 거였어. 조용히 해, 더 들어야 해. 이제 남은 건 연금이랑 그 양반이 없어져야 완전히 끝나는 거지. 말순의 다음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없어진다는 게 뭐야? 설마 병원에 한번 실려가면 그냥 끝날 거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저 여자가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야.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자가 말렸어요. 명자야, 끝까지 들어봐.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 그런데 요즘 그 딸이 자꾸 들쑤시고 다녀서 거슬려. 어제도 경찰서 간 것 같던데. 뭐? 어떻게 알았지? 동네에 내 사람들이 있거든. 뭐든 다 알아. 그 딸이 뭘 하든 소용없어. 증거도 없고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니까. 말수는 비웃듯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경찰이 와도 상관없어. 저 양반은 이미 치매 초기잖아. 뭘 말해도 헛소리로 치부할 거야. 치매까지 조작하려는 거구나. 병원 진단서도 이미 받아놨어. 치매 진단서 말이야. 돈 조금 쓰니까 쉽더라고. 명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일 그 딸이 또 오면 어떻게 할까? 못 오게 할 거야. 아버지가 딸 보기 싫어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돼.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용히 처리하자. 전화가 끊어지고 말수는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뺨을 때리면서 말했어요. 야, 이재근, 정신 차려. 죽은 척하지 말고. 아버지는 미약하게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배고파. 제발. 밥 좀. 내가 뭔데 밥을 달라고 해? 내 돈 먹고 내 집에서 살면서.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갔어. 이 바보야. 내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의식 잃었을 때 내 손가락에 도장 묻혀서 찍었어. 말순의 잔혹한 고백에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니까 마지막까지라도 말썽 피우지 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명자와 경자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명자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경찰에 가자. 응. 이번에는 저 여자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두 사람은 곧바로 영상을 복사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명자와 경자는 곧바로 강 형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형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강 형사는 두 사람이 가져온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학대가 아니네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제 체포하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했거든요. 말수는 평소에 아버지를 두고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혹시 눈치채고 도망친 건 아닐까요? 강 형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어젯밤에 구급차가 왔다고 합니다. 구급차요? 네. 최말순 씨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했다고 해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병원부터 찾아봅시다. 강 형사와 함께 근처 종합병원들을 수소문한 결과 세 번째 병원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네, 친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각하고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의사의 설명에 명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살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남편 상태 어때요? 말순은 명자를 보더니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 명자, 내가 어떻게 여기를 뻔뻔하게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 소리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119 신고한 거야. 강 형사가 나섰습니다. 최말순 씨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이 여기 있어요?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중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노인학대라니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이 사람들이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 형사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영상을 본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찍은 거예요? 본인 집에서 찍힌 거 맞죠? 불법 촬영이잖아요. 이런 건 증거가 안 돼요. 하지만 강 형사는 냉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당신이 한 말들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말순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가 아니라. 농담이요? 재산을 편취하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 것도 농담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적 없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는데 뭔가 계속 말씀하려고 하세요. 명자가 급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눈을 뜨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힘없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여자가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을 탔어. 밥에. 뭐라고요? 매일 이상한 약을 억지로 먹였어. 강 형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환자 혈액에서 다른 독성 물질도 검사해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추가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말순이 다급해졌어요. 야, 명자.
내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 하는 거야. 치매 진단서도 있어. 치매 진단서요? 강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은 건가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보여주세요. 말순이 마지못해 진단서를 내놨는데 강 형사가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병원 의사가 최근에 의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짜 진단서 발급 혐의로 말이죠. 뭐라고요? 그리고 이 진단서 날짜를 보니 환자분이 이미 거동이 불편했던 시점인데 어떻게 병원에 가셨을까요? 말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 혈액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됐어요. 비소? 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을 먹였다는 게 정말이었구나. 강 형사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말순 씨, 계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내가 언제 비소를 먹였어요. 증거 있어요? 그때 경자가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형사님, 추가 영상 있어요. 어젯밤 촬영된 건데. 영상 속에서 말순이 작은 봉투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물에 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농담인가요? 말순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늙은 것이 빨리 죽지 않으니까 도와준 거야. 도와줬다고요? 75살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려고 한 거예요. 재산 때문이죠? 당연하지. 나도 살아야 하는데 그 늙은 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릴 순 없잖아. 말순의 냉혹한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1년 동안 계획한 거군요. 맞아.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어. 사랑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강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말순, 당신은 체포됩니다. 말순이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후회 안 해. 그 늙은 것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B-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어요. 아버지. 명자가 울부짖었지만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말순의 범행이 드러났지만 이미 아버지의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1시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경자가 옆에서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명자야, 아버지 분명히 괜찮으실 거야. 내가 너무 늦었어.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일단 심박수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장기간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신장과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한 근육 손실도 심각한 상태고요. 명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회복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말 위중한 상황입니다.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자 명자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때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아버지 집에서 몇 가지 더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뭘
강형사가 건넨 낡은 일기장을 받아든 명자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자에게 미안하다. 명자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일기의 첫 줄부터 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말순이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나를 잘 챙겨주고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즘 이상하다. 말순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명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싫어한다. 오늘은 통장을 달라고 했다. 생활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집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부하면 화를 낸다. 명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명자야. 아버지가 바보였다.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말순이가 계속 감시한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상한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몸이 자꾸 나른하고 정신이 흐려진다. 명자에게 전화했는데 말순이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명자가 걱정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명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서 이 고통을 견디셨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명자야, 계속 읽어봐. 뒷부분도 있어. 명자는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제 손에 힘이 없어서 글쓰기가 힘들다. 말순이 주는 약 때문인 것 같다. 오늘 말순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이제 몸을 움직일 힘도 없다. 명자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늘 말하고 다녔는데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를 둬서 미안하다. 내가 죽어도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라. 마지막 문장을 읽고 명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명자가 중환자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신 채였습니다. 그때 강형사가 말했어요. 명자 씨, 그리고 집에서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강형사가 내민 건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것도요? 네. 아버지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몰래 녹음해 두신 것 같습니다. 강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말순이가 또 이상한 약을 먹였다. 내 딸 명자에게 혹시 내가 이상하게 죽으면 이 녹음을 들려줘라. 말순은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다. 사랑 같은 건 없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어요. 명자야. 아버지가 바보였다.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해준 사람이다. 아버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너 때문에 아버지는 행복했다. 녹음이 끝나자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경자가 명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자야, 이제 자책하지 마. 아버지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가 잠깐 의식을 찾으셨는데 딸을 찾으시네요. 명자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힘없이 눈을 뜨고 계셨어요. 아버지. 명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자 아버지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명자야. 왔구나.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바보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 없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체포됐어요. 이제 처벌받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다른 사람은 피해보지 않겠구나. 아버지, 힘내세요. 회복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힘들다. 너무 오래 버텼나 보다. 아버지, 명자야, 아버지가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해라.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약속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명자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명자는 검찰청에서 말순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요청으로 피해자 가족 진술을 하러 온 것이었죠. 유치장에서 나온 말순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정갈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뻔뻔했습니다. 최말순 씨, 피해자 가족분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말에 말순이 명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뭘 더 말하려고? 이미 늙은이는 죽었는데?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최말순,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뭘 했는데? 75살 늙은이가 자연사한 거 아냐? 자연사라고요? 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년 동안 독을 먹이고 감금하고 굶기고 그게 자연사예요? 증명해봐. 내가 그랬다는 걸. 말수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 녹음, 아버지의 일기장까지. 그런 거 다 조작이야. 너희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지. 검사가 나섰습니다. 최말순 씨,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계획적 범행이 명확합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시고 실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수는 오히려 큰 소리 쳤어요. 실토? 뭘 실토해? 난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리고 매일 독을 먹이고 밖에 못 나가게 감금한 게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 아무 잘못 없어. 말순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75살 늙은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 내가 그냥 편하게 보내준 거야. 편하게 보내줬다고요? 맞아. 그 늙은이 혼자 살 때 얼마나 외로웠는데 내가 결혼해줘서 마지막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준 거야.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그게 결혼이에요? 강도짓이지. 강도짓? 웃기지 마. 난 정식으로 결혼했고 부인으로서 권리가 있어. 권리요? 남편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요?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갔을 뿐이야. 말순의 뻔뻔함에 명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요? 비소를 먹여서? 그거야 뭐. 조금 도와준 거지. 도와줬다고요? 그 늙은이가 너무 오래 사니까. 75살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검사가 개입했습니다. 최말순 씨, 지금 하시는 말들이 모두 녹취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말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녹취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당당해. 당당하다고요?
명자가 일어나서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를 고문한 게 당당해요? 고문?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빨리 죽어달라고 도와준 것뿐이야. 도와줬다니까요. 맞아. 내가 없었으면 그 늙은이 혼자서 얼마나 더 고생했을지 몰라. 말순의 말에 검사도 경악했습니다. 최말순 씨, 지금 살인을 정당화하시는 건가요? 살인이 아니야. 그냥 수명을 단축시켜 준 거지. 수명을 단축? 75살이면 충분히 살았어. 더 살아봤자 뭐해? 치매 걸리고 아프기만 할 텐데. 명자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해요? 내가 부인이니까. 부인이 남편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챙기는 게 독 먹이는 거예요? 독이 아니야.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도와드린 거야. 검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최말순 씨 피해자 통장에서 5억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그거야. 생활비지. 1년 동안 5억 원의 생활비요? 늙은이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야. 대가라고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빼앗고 대가를 받았다고요?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거라고. 비소를 먹여놓고 자연사라고요? 비소가 뭐가 나빠. 옛날부터 쓰던 거잖아. 검사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집도 당신 이름으로 넘어갔죠? 그것도 당연한 거야. 부인이니까.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한 거 맞죠? 의식불명이 아니야. 잠깐 잠들어 계셨을 뿐이야.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거죠? 수면제가 뭐가 나빠. 푹 자시라고 해드린 거야. 말순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최말순 씨, 그럼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거군요? 당연하지. 75살 늙은이랑 사랑 때문에 결혼할 것 같아? 검사와 명자가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없었어. 돈 때문이었다고. 그 늙은이도 알았을 거야. 아버지가 알았다고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았지. 그래도 외로우니까 나랑 있고 싶어 했어. 그건 아버지가 당신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었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말순 씨,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 뭘 후회해?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한 게 없어. 75살 늙은이 하나 편하게 보내준 것뿐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맞아. 전혀 잘못 없어. 명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말순, 당신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악마죠. 아버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고도 후회가 없다니. 후회할 게 뭐 있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최말순 씨, 계획살인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구속 기소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라고? 웃기지 마.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순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어요. 늙은이 하나 편하게 보내준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끝까지 뉘우침이 없는 말순의 모습에 인간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검사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널리 알려져야 할 사건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요. 6개월 후 말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에서도 재혼 살인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전 말순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간의 구치소 생활로 많이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뻔뻔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75세 노인이 죽는 게 뭐가 이상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피고인,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증거요? 그런 것들 다 조작된 거예요. 저 여자가 절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말순이 명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도 조작이고 아버지 일기장도 조작이고 녹음도 조작이라는 거예요? 맞아. 다 조작이야. 그럼 아버지 혈액에서 나온 비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원래 몸에 있던 거야. 나이 들면 몸에 그런 게 쌓일 수 있다고. 법정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순의 뻔뻔함에 모두들 경악했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그럼 피해자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5억 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거야 생활비죠. 남편 모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1년에 5억 원의 생활비요? 그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고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그 정도 받아도 부족해요. 명자가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돌봤다고요? 감금하고 굶긴 게 돌본 거예요? 감금이 아니야. 안전을 위해서 집에 계시라고 한 거야. 안전을 위해서요? 75세 노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창문도 못 열게 했어요? 바람 쐬면 감기 걸려요. 전화도 못하게 했으면서 전화는 했잖아요. 당신한테도 전화했고. 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힘들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다가 아니에요. 잠 못 주무시니까 도와드린 거예요. 의사의 처방도 없이요? 의사 처방이 뭐 그리 중요해요? 잠 못 자면 건강에 나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그것도 당연한 거죠. 저는 부인이니까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한 거 맞죠? 의식불명이 아니에요. 잠깐 주무신 거였어요. 말순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말순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살해가 아니에요. 말순이 소리쳤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1년간 지속적으로 독성물질을 투여하고 영양 공급을 차단하며 의료진 접근을 막아 피해자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자연사예요. 또한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편취가 아니라 정당한 상속이에요. 이는 단순한 노인학대를 넘어선 계획살인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마치자 판사가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명자가 일어나 증언대로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의 딸 이명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외롭다는 이유로 저 여자를 믿으셨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5세의 노인이 혼자 사시기 어려우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 여자는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추측이잖아요. 말순이 소리쳤지만 명자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일기장도 조작이에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어요. 딸이 알까봐, 딸이 상처받을까봐. 명자가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1년 동안 고문했습니다. 독을 먹이고 굶기고 감금했어요. 고문이 아니라 돌봄이었어요. 돌봄이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게 녹음되어 있는데요. 그건 치매 때문에 헛소리한 거예요. 치매 진단서도 가짜였잖아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만 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전 말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정말 후회가 없습니까? 말순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다시 기회가 있어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75살 늙은이 편하게 보내드린 게 뭐가 잘못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뻔뻔함에 모두들 할 말을 잃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이요? 말이 안 돼요.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10억이요? 그런 돈 없어요. 말순이 발광했지만 이미 판결은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명자는 아버지 묘지로 향했습니다. 경자가 함께했어요. 묘지 앞에서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처벌받았어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알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지킬게요. 명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명자는 중학교 행정실을 퇴직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 아버지가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해서 무료 노인 상담소를 차렸어요. 상담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근 어르신 추모 마이너스 무료 노인 보호 상담소. 명자는 매일 상담소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상담소를 찾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누가 돌봐줄까 했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명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 잃은 딸이에요. 서로 돌봐주며 살아가는 거죠. 사건은 끝났지만 명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방치했던 제 자신이 가장 후회됩니다. 아버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게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인 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돈만 노리고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제2의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다른 가족들은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